7월 13일 저녁 슥싹 브리핑. 법원이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세와 중동 리스크 확대로 인해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며 7천선 아래로 폭락했습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 총지출을 올해보다 10% 이상 늘어난 800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로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가 전국 매장의 영업을 전면 중단하며 사실상 파산 수순에 돌입하자 노조가 정부의 재정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영화 주라기 공원의 앨런 그랜트 박사 역으로 세계적인 사랑을 받았던 뉴질랜드 배우 샘 닐이 향년 78세로 별세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징역 2년 선고. 법원이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명 씨의 여론조사를 받고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정치적 불신을 가중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한 혐의를 받는 명태균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전기요금 개편 시사.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민소득과 물가에 부담이 없다면 가정용 전기요금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더 비싸 기업들이 경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요금체계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전력이 남는 시간대에 전기차 충전요금을 거의 무료로 운영하여 보급을 앞당겨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내년 예산 800조 원 시대 예고. 정부는 내년 예산안 총지출을 올해 본 예산 대비 10% 이상 늘어난 800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대와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여 AI 등 핵심 분야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국세 수입 또한 사상 최초로 5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당 당원들의 당심 우선주의 요구. 주요 정당의 당원들은 당내 의사결정 과정에서 대중의 민심보다 당원들의 의견인 당심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바일 가입 등으로 당원 수가 급증하면서 당원 주권 시대가 열렸으나 특정 지역 편중과 팬덤 정치 등 부작용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의민주주의와의 조화와 당원 정보의 투명성 확보가 과제로 제시되었습니다. 홈플러스 영업 중단 및 파산 위기. 홈플러스가 전국 67개 매장의 영업을 전면 중단하면서 사실상 파산 수순에 돌입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합정점 등 일부 매장에서는 출근한 직원들에게 기습적으로 임시 휴업을 통보하여 입점 점주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마트노조는 파산 전에 정부가 운영비 재정 지원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코스피 7천선 붕괴 및 폭락 사태.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의 3조 원 넘는 대규모 매도세와 중동 리스크 확대로 인해 7천선 아래인 6,806.93으로 폭락 마감했습니다. 장중 매도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었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들이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반등을 기대하며 레버리지 ETF 등을 대거 순매수했습니다. 유료 할증료 폭등에 항공권 미리 결제. 중동 사태 이후 유료 할증료가 최대 6배 폭등하면서 항공권 관련 카드 승인 금액이 2달 연속 2자릿수 감소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유료 할증료가 오르기 전인 1분기에 항공권을 미리 결제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항공권 카드 결제 규모는 유료 할증료가 하락하기 시작한 지난달부터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규 ETF 상장 및 규제 논의.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과 키움 투자자산운용이 각각 광통신 및 위성네트워크 및 현대차그룹 채권 혼합형 ETF를 14일 상장합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들과 비공개 면담을 갖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보완책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레버리지 배수 하향과 투자자 진입 요건 강화 등이 거론되었습니다. 살인 혐의 장윤기, 반성문 논란. 성폭행 목적으로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장윤기가 재판부에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장윤기는 반성문에서 부모님의 눈물과 피해자 가족의 아픔을 언급했으나 정작 성범죄 목적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유족 측 변호사는 그의 반성문 제출이 진정성이 없는 감형을 노린 전략적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배제고 앞 갈등 화환 강제 수거. 배제고등학교 야구부의 5.18 민주화운동 조롱 논란으로 학교 앞에 120개가 넘는 비난 및 맞불 화환이 배달되었습니다. 화환들이 통행을 방해하고 갈등을 부추긴다는 민원이 잇따르자 관할구청이 이를 모두 수거했습니다. 화환 배달이 정치적 갈등 표출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수거 책임과 불법 적치물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종로 100억대 금은빵 사기업주 체포. 서울 종로구에서 고객들로부터 100억 원이 넘는 금과 현금을 가로채 잠적한 금은빵 업주가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해당 업주는 금을 맡기면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140건 이상의 고소가 접수되었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폭염 속 열사병 응급처치 주의사항. 엘니뇨 현상으로 전국에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열사병 환자 발생 시 응급처치 주의사항이 당부되고 있습니다.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억지로 물을 먹이면 질식 위험이 있으며 탈수 상황에서 소금을 따로 섭취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갈증을 느끼기 전에 물을 자주 마시고 당뇨 환자는 과도한 과일 섭취를 자제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주라기 공원 배우 샘 닐 별세. 영화 주라기 공원의 주인공 앨런 그랜트 박사 역으로 유명한 배우 샘 닐이 향년 78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족들은 그가 호주 시드니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온하게 마지막을 맞이했다고 전했습니다. 고인은 과거 림프종 진단을 받았으나 완치 판정을 받은 상태였으며 구체적인 사인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배우 이시영, 출산 후 근황 공개. 배우 이시영이 출산 9개월 만에 탄탄한 복근과 근육질 몸매를 공개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시영은 방콕에서 하루에 풀코스 마라톤을 2번 달렸다는 글과 함께 운동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이혼한 후 냉동배아 이식을 통해 둘째 딸을 출산한 바 있습니다. 배우 윤경호, 라디오서 무건수행 연장. 배우 윤경호가 드라마 김부장의 시청률 13% 돌파 공약인 13시간 무건수행 도중 라디오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윤경호는 화이트보드에 손글씨를 적으며 공약을 지키려 했으나 방송 중 3차례나 말을 하여 수행시간이 15분 연장되었습니다. 드라마 김부장은 최근 자체 최고 시청률 22.3%를 기록하며 뜨거운 인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쓱싹뉴스 앱에서 확인해주세요.